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고, 두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첫 번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 SNS나 블로그, 카페 등에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곳에 통해서 민식이법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는데 어린이가 와서 다쳤는데도 큰 벌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스쿨존 내,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되겠죠.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이런 스쿨존 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재미있는 그런 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에 보니까 부모님 차 뽐내지 말고 내 다리 뽐내자, 그런 표들이 있는데 그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출퇴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왕이면 스쿨존을 피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애들 데려다 줄 때 정문앞까지 안 가고 그 주위에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쿨존은 무엇이냐?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을 했는데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31km는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운행이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처음에 찾는 게 무엇입니까? 미리 들어놓은 뭐예요? 바로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대부분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드물게 형사적인 책임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경우죠.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이 자동차 보험에 들어놓은 것과 무관하게 거기에서는 해결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도 무관합니다. 민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민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입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아직도 많아요.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는데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 형사처벌 때문에 들어놓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12대까지 왔는데 앞으로 13대, 14대, 15대, 16대, 20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만 해도 10대였거든요. 더 오래전에는 8대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제3조에 의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이죠. 이렇게 쭉 해서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착각을 해요. 신호 위반을 했는데 다 형사처벌인가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중앙선 침범 저 하고 다니는데요? 저 보도 침범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 있죠. 이런 것도 보도 침범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 12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그럴 때 형사처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퇴근할 때 140, 150km로 이렇게 일반 국도에서 80km 혹은 70km 제한구역인데 160km로 달려요. 그럼 이거 형사처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적발되었을 때 이제 벌금이 나오거나 그러겠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호 위반은 국도 같은 경우는 70km, 스쿨존 내는 30km, 그리고 고속도로는 100km, 좀 큰 고속도로 있어요. 유통량 많은 그런 데는 110, 1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초과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죠. 중앙선은 뭡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 실선이죠. 노란색 실선을 침범을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해 가속했다. 예를 들어서 국도의 구간에서 70km 제한속도예요. 그런데 90km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91km로 이상으로 달렸어요. 91km부터겠죠.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자, 이것은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선이 있고 1차선이 있죠. 1차선은 추월선입니다. 이 추월선은 쭉 가는 주행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출퇴근하다 보면 주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행선이 아니고 추월선이거든요. 2차선부터 주행선이고 1차선은 뭐냐면 이 2차선이나 3차선, 4차선 이렇게 이제 국도로 얘기하면 편도 2차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차선으로 가다가 왼편의 1차선으로 들어가서 추월을 하고 다시 2차선으로 주행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운행자들도 이렇게 편하게 운행을 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쭉 1차선만 타고 이렇게 앞지르기
이 선인데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전면허 반납해야죠. 그리고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을 했다. 이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그냥 쭉 통과를 하는데요. 원래는 철길 건널목 그 정지선 있죠. 거기에서 잠시 멈췄다가 왼쪽 오른쪽을 살펴서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또는 기차가 오는지 보고 다시 운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건 지켜지지 않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뭐냐면, 횡단보도는 무조건 운행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운행자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아무리 파란 신호등이 횡단보도 파란 신호등이라고 하거나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거나 상관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멈춰주는 게 맞고, 그 전에 사전에 그런 낌새가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운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럴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제 고객 중에서도 거의 근 1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 한정이에요. 부부 한정. 부모님의 부부 한정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들은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걸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거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침범.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다 보면,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은 다 아실 거예요. 침범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계시는 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이 쭉 있고 보도블록 안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있죠. 도로에서 진입로가 있고 다시 나오는 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에 그 보도가 깔려져 있는데, 그것이 진입로에서는 끝나고 뭐 아스콘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페인트 칠되어 있거나, 이렇게 차가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입출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보도블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끝난 상태에서 그 진입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를 들어갔어요. 진입로로. 그러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그거 보도블록 침범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꼭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거는 계문 발차라고 그러죠. 예, 계문 발차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보조석이나 뒤쪽 문을 열고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그랬다가 승객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니면 다른 차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뭐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사 입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거 앞에서 한 거죠. 31km부터 되겠죠. 30km 초과니까. 그리고 시속은 그렇고요. 그리고 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애들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뭐 갑자기 있다가 후진을 했는데 애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차 뒤에 모르고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겠죠. 형사처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거는 최근에 원래 11대 중과실이었는데 최근에 생긴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이거는 아직도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적재물, 화물 트럭 같은데 보면 뭐 적재물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포장을 안 해, 위에 이제 덮는 그물이나 뭐 그런 것들로 포장을 안 해놓고 달려요. 그거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안 좋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떨어지면 어떤 적재물이 떨어져 가지고 뒷차나 뭐 어떤 사람에게 다치거나 사망케 하면 뭡니까? 민사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아니에요. 그냥 형사처벌이에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출처는 모두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한 것이고, 이거 풀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간단해요. 이겁니다. 사망 시 3년 이상, 3년 이상이죠. 최소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그 다음에 상해 시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금액으로는 최소 500만 원 이상, 맥시멈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보험 설계와 이벤트 발생 시 약관이 항상 기준임을 아시고요. 보험 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 보험 약관 해석해주는 남자, 오늘도 보험 설계사 보양남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